소감. 우리 오선미 집사님이 공부를 열심히 잘하셔서 오선미 집사님 이제 새로운 내가 이 글을 썼단 말인가? 이 글을 주여 제가 썼습니까? 여기서부터는 지금까지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를 접해보는 단계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이론 강의를 공부할 때는 은혜가 되어 상담에 대한 소명이 일어났는데 그때와는 상당한 간격을 느낍니다. 문제 진단을 위해 상담 사례를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집중을 해야 할 뿐 아니라 그 사람 입장이 되어봐야 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님을 조금 맛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복잡하고 힘든 사례를 접하게 될 텐데 상담 원리에서 배운 성육신적인 마음과 자세로 그리스도로 단단히 옷 입어야 따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상담에 대한 소명의식을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공급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의를 통해 애매하고 막연한 사례들이 하나의 도형 위에 전체 문제들이 착착 정리가 되며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제가 막상 과제로 하려니 명확한 분별이 쉽지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이 강의는 현장 강의에서 여러 사례를 다루며 배워보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이에 대한 소명을 주셨으니 그분의 지혜를 구하며 천천히 훈련의 기간을 쌓아야 한다고 마음을 가다듬어 봅니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현장 강의에서 좀 여러 사례를 다루며 배워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긴 하네요. 이제 도형을 그리는 거죠. 문제 진단법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면 합의, 순위 문제. 그래서 순위 문제 도형을 너무 잘 그리셨어요. 이걸 뭘로 그리신 거예요? 엑셀로 하신 거예요? 워드로 하신 거예요? 워드로. 네. 제가 받은 이 문제 진단법 과제 중에 오선미 집사님이 제일 잘 돼요. 이렇게 깔끔하게 이런 것까지 다 너무 잘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 이해하셨고 그래서 이런 도형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이제 도형화해서 그 문제를 이제 파악하는 거예요. 도형 상담이다라고 하는 것과는 달라요. 도형 상담은 그의 뭐 기질, 뭐 혹은 또 그의 어떤 성격, 뭐 이런 부분을 도형에 표현하는 건데 우리는 문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마음을 다루는 거지. 그게 뭐 그렇다. 애니어그램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도형 상담이 아니고 우리는 문제를 이제 진단하는 도형. 그러면 이제 이해가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의식이 분명하지 않아 삶의 중심이 이동된 상태라는 경우 보면 각각이 이제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집에서 게임하고 캐릭터, 게임 도구, 친구들과 게임하기 뭐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경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안 나가고 교회 생활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과거의 기억으로만 남아있고 더 많은 부분이 이런 선택적인 부분이 더 늘어난 그런 경우가 되었어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자기 공부에도 성적 하락 또 대입 준비에 미숙한 상황이 됐고 그다음에 게임 프로그램 전문가에 대한 꿈이 있어서 캐릭터 열심히 그려요. 어떤 소망은 있지만 그러나 많은 부분에 상실이 있고 그다음에 친구 관계에서도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져 나가는 거죠. 남아있는 부분은 게임하는 친구들은 좋은데 게임 때문에 이제 부모님과 갈등이 생겨서 그 부분을 이제 잃어버리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잘 그려주셔서 원래 요 정도 들어갔었어야만 하는 선택적인 부분이 늘어나서 이 전반적인 부분을 다 차지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거를 뭐 이렇게 표현하던 뭐 이렇게 표현하던 정도를 뭐 이렇게 수치화하고 그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표현만 하면 돼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 해서 이렇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만 표현할 수만 있어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수치나 이런 게 아니니까 설명해 주기 위해 당신의 문제가 이런 겁니다. 하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내 문제가 순위 문제인데 우선순위에서 시간이 이렇게 할애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고, 그러면 이런 납득된 이런 문제의 방향성은 이 상담,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향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향은 이제 반대로 가면 되는 거죠. 이걸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담의 방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상담에서 이제 이걸 이렇게 잘 만들어내게 되면 상담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문제가 뭔지도 보여주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이제 설명해 주면서 이걸 해 나가기 위해서 이제 극복해야 될 것들을 찾는 거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늘어나게 됐는지도 찾는 거고, 그래서 그것들을 이걸로 바꾸는 거죠. 늘어났던 이유를 줄어드는 이유로 바꾸게 되면 결국은 이게 이렇게 늘어났다가 이제 다시 원상태로 들어붙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악순환, 이거는 선순환, 악순환, 선순환, 악순환, 선순환, 선순환을 이루어 주는 거다. 그런 핵심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게 도형 하나가 한 사람에게 있을 수 있지만 도형이 여러 개가 이제 각 사람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종합 뭐 사상을 받은 사람이 생각해서 머리도 깨지고 뭐 귀도 다치고 뭐 손도 하고, 그러면 다 각각 살펴봐야 되는 거죠. 뭐 피부도 깨졌으면 뭐 이식도 하고 다 부분. 그러니까 치료가 오래 걸리는 거고, 그리고 하나하나가 뭐 하나만 있었으면 해결될 문제들을 여러 혹은 또 협진을 통해서 뭐 또 이렇게 다 같이 장기 손상 같은 경우는 또 장기적인 부분에 관련 또 전문가들이 와서 뭐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이런 부분들을 또 같이 또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을 우리가 나누고, 그 다음에 이런 방식들이 나와서 이런 도형으로 각 사람의 이제 상담 차트가 나오면 그걸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러 상담사들이 또 고민할 수도 있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이 문제가 이게 분명한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할 때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아이디어를 짜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를 또 같이 나누고, 아, 이게 효과가 있었다, 저게 의미가 있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같이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도형들을. 그래야 도형이 6가지 있는데 6가지만 이해하면 문제를 다 이해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게 이제 복합되는 거니까. 심지어는 뭐 우리가 뭐 발달 장애나 혹은 뭐 정신지체의 경우도 결국은 이 문제를 도형화할 수 있고 6개의 도형 속에 넣을 수 있고, 그를 마치 얘는 뭐 특별해요가 아니라 얘를 가능한 정상인의 범주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를 이제 따져나가는 게 이런 도형의 적용 방법이 되겠어요. 합의진단 도형도 잘 하셨고, 그래서 합의진단 도형에서 보여지는 이 3가지 원의 어떤 점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떤 점에는 일치가 되고 있고, 또 어떤 점에서는 또 멀어지고 있는지, 그러면은 이런 측면도 있고 저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2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서 더 강하고 더 힘들고 더 괴로운 문제, 이걸로 보는 게 나은지 아니면 이걸로 보는 게 나은지, 이전에도 그렇게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문제를 이제 어떻게 보는 게 더 나은지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좀 많이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상태를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각각의 문제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문제를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 문제를 이렇게 보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이렇게 보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이렇게 보는 게 좋은지 이렇게 보는 게 좋은지 여기 붙어 있다고 하면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는 안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는 건 너무 잘 안 보이니까 멀리 있으니까 차라리 이렇게 보는 게 더 좋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면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게 이제 순위의 문제가 있고 합의의 문제가 동시에 있다고 할 때 그럼 이 두 가지 문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적절하고 밑에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이거는 굳이 보지 않는 거예요. 제일 잘 보이는 부분. 근데 여러 개가 겹친다라는 건 뭐냐면은 모든 게 다 해당된다라는 건 뭐냐면 문제가 되게 커진 거예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봐도 다 잘 보여요. 그러면은 이제 다 문제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워낙 문제가 크니까. 작은 문제는 요 정도 문제로 되는데 이게 이렇게 큰 문제가 돼버리니까 이 원리도 잘 보이, 이것도 해당되네, 저것도 해당되네, 이게 다 해당되네. 그러면 이게 되게 심각한 거가 되는 거죠. 그동안 악순환이 아주 그냥 덩어리가 큰 덩어리가 됐다는 거. 그리고 또 힘든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 두 가지 문제만 해결되면 이 문제가 사라질 문제를 이제 이렇게 크게 걸려버리게 되면 이제 심층 문제도 봐야 되고 또 조직 문제도 봐야 되고 관계 문제도 봐야 되고 그런 방향성 속에서 이거를 조금씩 이제 줄여나가는 거예요. 문제 자체를 이렇게 해서 해결하고 이렇게 해서 또 해결하고 또 이렇게 해서 해결하고 그럼 이제 덩치를 이렇게 줄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요만해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게 뭐 정 가운데서 계속 하게 되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잘 돼서 하나에 몰렸다. 이게 갑자기 잘 해결돼서 안에 거는 다 해결되고 위에 거만 조금 남았다. 그럼 이제 위에 거에서 요것만 해결을 하면 그럼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여러 주제들을 시간 내에 요거 했다 저거 했다 할 수가 없고 요 시간은 요거 하고 저 시간 저거 하고 저 시간 저거 하고 또 그러다 보면 여러 문제들 근데 그런 와중에 또 문제가 또 새롭게 생기면 또 그것도 해야 되고 또 새롭게 생기면 또 그것도 해야 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게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개념이 어떠세요? 어려우세요? 문제를 보다 보면 네. 이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조직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얘기하다 보면 심층이고 또 합의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또 얘기하면 심층이고 네. 심층의 모든 유형이 다 베네핏의 기본이 깔려있는 게 아닐까. 그런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심층이다 아니다를 확정짓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감정 정도면은 심층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심층이라고 할 때는 행동, 신체 이런 정도. 왜냐하면 감정이다라는 건 이게 사실은 모든 거에 다 깔려 있거든요. 아닌 게 없어요. 지금 여기도 감정이 있죠. 감정. 또 이해 안 되는 것도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구별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해 안 되는 거와 그 다음에 감정 요 두 가지 요소는 순위에도 이게 이해가 안 되거나 그 다음에 또 이게 또 감정이 생기거나 뭐 이런 걸로 다 표현될 수 있으니까 다만 이거 심층이다 하는 거는 행동이 이렇게 나와서 뭔가 의도치 않은 행동을 막 자꾸 중얼중얼 거린다든지 혹은 또 막 통증이 막 온다든지 다리를 떤다든지 혹은 뭔가 주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심층이 되는 거죠. 그러니 심층에서 기본이 되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 감정, 요 두 개가 걸렸다고 해서 다 심층이 아니라는 거. 이런 행동들이 지금 이상으로 주체할 수 없고 근데 게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몸으로 나와서 이렇게 게임 계속 하잖아요. 그거는 심층으로 볼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이 나오면은 심층인데 아까 무슨 행동을 한다고요? 이상 행동은 지금 심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해와 감정의 문제라서 이 학생이 이제 게임을 하게 되잖아요.
감정 때문에 혈압 입장을 하니까. 근데 게임이 몸으로 자기가 표현하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발산이 돼서 게임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네. 그거는 심층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게임을 못하게 할 때 막 감정 통제가 안 된다든지. 그래서 막 물건을 부수려고 한다든지. 혹은 거세게 저항한다든지. 그냥 기분 나쁜 정도면은 그러면 심층이 아니고, 그걸 거세게 표현해서 밥상을 들러엎는다든지, 혹은 막 대들고 그러면 이제 심층이 된 거고, 그게 이제 이렇게 자라난 거죠. 이렇게 밑에까지 내려온 거예요. 원래는 이제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있다가 이게 커지면 이제 밑으로 해서 이제 밑이 심층이거든요. 이렇게 통으로 볼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본인의 통제가 안 되는 이상 그렇죠. 통제가 안 되는 이상 행동. 순위가 여기다. 순위가 첫 번째죠. 순위가 맨 위고 밑에가 심층이고 그 다음에 그냥 빙 돌려서 합의, 선악, 그 다음에 조직, 관계 이렇게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러한 정도를 파악을 하는 것이고, 이제 이거는 개념상이라 아직 이거를 어떤 식으로 구현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고민 중인데 아직 방법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냥 개념으로만 하고 있고, 나중에는 요거를 뭔가 좀 3D 형식으로 구현해 볼 거를 지금 고민 중인데, 그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어요. 개념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도형도 좀 볼까요? 잘 하신 도형. 선악 조직, 관계 심층. 관계 심층 도형을 좀 먼저 볼게요. 이제 이건 한 개를 그리셨네. 그냥 손으로 그리셨네. 이분이 시간이 많이 들었더라고요. 네. 그래요.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말씀드린 그 아이패드를 지금 이제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아이패드가 좀 정착이 되면 그러면은 이제 이게 손으로 그리는 게 지우고 다시 쓰고 뭐 덧칠하고 뭐 이런 게 조금 더 자유롭게 될 것 같은데 그 전에는 그냥 손으로 쓰세요. 네. 그래서 관계 문제 이것도 다 일일이 다 그리셨네. 아니요, 원은 그래도 그리셨네.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네. 프린트를 하셨네. 프린트하네. 네.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심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다른 사람을 놓고 거기에 빠질 수도 있고 대개 이제 피상담자를 중심에 놓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보는데 그를 통해 이제 관계가 형성되는 거니까 특별한 경우에는 중심이 다른 어떤 누군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편, 친정엄마와의 관계 그래서 이제 남편이 조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쓰는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관계 부분을 요 개념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상하, 그 다음에 선악, 그래서 오른쪽이 악이고 왼쪽이 선이고 그 다음에 위가 상이고 아래가 하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아내를 중심으로 한다면 남편을 아래에 둔다라고 한다면 남편이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아 남편이 아내보다 낫구나. 연하의 남편인가? 혹은 데리고 사는 남편인가?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남편이 선하구나. 가까이 있구나.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친정엄마가 위에 있다고 한다면은
친정 엄마는 이 남편과 같은 레벨에 있구나. 그 친밀도가. 그런데 엄마는 악하구나. 왜냐하면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엄마는 높구나. 그래서 여기서의 관계, 여기서의 관계에 어떤 갈등이 있구나. 이쪽을 할 것이냐, 이쪽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잘못됐다면 이 부분을 지우고 이제 남편이 사실은 낮지가 않아요. 남편이 같은 위치예요. 이렇게 레벨을 두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의 관계의 어떤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아니면 또 바꿔서 친정엄마가 악하지는 않아요. 친정엄마가 사실은 좀 착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친정엄마. 그래서 이제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다르고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입니까? 여기입니까? 여기예요. 가깝습니까? 뭡니까? 멀어요. 가까워요. 남편이 더 가까워요. 엄마는 더 멀어요. 아니 엄마가 더 가까워요. 남편이 멀어요. 자 그럼 이게 맞습니까? 맞아요.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의 관계. 그러면 이제 이 관계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면 상담의 목표는 뭐냐? 이제 이 관계를 이제 개선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의 관계를 개선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친정 엄마나 남편의 부분을 이동시키는 게 목표일 수도 있어요. 다 선에 있으니까 뭐 악으로 이동시킬 필요는 없는데 예를 들면 남편이 좀 악한 구석이 있어요 라고 한다면 남편을 이동시키기 위한 게 이제 상담의 노력이 되는 거죠. 남편을 이리로 가게 하려고 하는 그럼 이제 여기 과정에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를 따지는 거고 그럼 이제 상담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위치를 그대로 하면서 감정을 없앨 수도 있고 아니면은 위치 이동을 여기를 저기로 저기를 여기로 혹은 또 뭐 가까이 있는 예를 들어 뭐 개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개가 아주 말 안 들어요. 근데 개를 좋아해요. 그래서 남편과 갈등이 있다면 개를 어떻게 하면 멀리 떨어뜨릴 것인가. 개를 줘버리든지. 여하튼 이런 식으로 얘 때문에 남편과 제대로 안 되고 뭐 아기를 뭐 생각 못하고 있으면 개를 없애야 되겠네요. 개를 없애기 위한 어떤 심정적인 노력. 하여튼 이렇게 그냥 상담의 계획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상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뿐만 생각했을 때 악한 부분을 선으로 하면 선은 문제일 수도 있는데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직업이 남편만 있을 이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피상담자가 이걸 좋다고 생각하는지 나쁘다고 생각하는지 높다고 생각하는지 낮다고 생각하는지 그 사람 마음에 맞추는 거지 여러 사람의 마음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남편이 선한가 악한가 어떤 대상이 그리고 그 선을 할 때 생각이 틀이 않고 여기까지 있는 이유가 친정 엄마한테 남편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관계의 문제일 때 그래요. 관계의 문제 속에 선악의 개념도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선악의 구조가 너무 분명하게 나타나면 그냥 선악 문제로 나와요. 그러나 관계의 문제는 선하다, 악하다라는 개념은 그냥 뭐 마음에 든다, 안 든다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내 편이다, 내 편이 아니다 일 수도 있고 이렇게 선악 개념이 선악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냥 선호도일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해요. 적용으로. 근데 선악 문제의 선악은 너무 분명해요. 악한 게 확실해요. 그러니 따로 관계 꼭 뭐고를 따질 필요가 없을 때는 선악 문제에 집어넣는 그런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느 쪽으로 보는 게 더 나을까라는 거죠. 이게 관계 문제로 보는 게 나을지 아니면 선악 문제로 보는 게 나을지 이게 이렇게 진행돼 있으면 이렇게 덩치가 크면 혹은 여기 가까이 있으면 그런 관계를 문제 보는 게 낫고
아니면 더 뒤로 가 있으면은 그러면 선하게 보는 게 맞고, 아니면 둘 다 되게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관계 한번 보고 선악을 둘 다 합시다. 관계도 보고 선악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관계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선악만일 수도 있고. 이해가 되시죠? 자, 식사가 와서 물냉면은 또 빨리 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문제진단법 강의를 또 들어보세요. 강의를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강의를 들으면서 내 강의를 들어봤는데 어려움이 있다, 혹은 또 강의에서 뭔가 또 질문이 있다 하는 거 있으면 여러분들 중에 또 그런 것들을 한번 가지고 나와 보세요. 지금은 이제 이미 제출된 과제를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난주에 강의 들었는데 궁금한 게 있다. 스터디의 어떤 본래적인 목적은 바로 그런 거니까 너무 수동적으로만 듣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강의 듣고 또 그거를 응용해서 같이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1급반으로 넘어가는데 1급반에 대해서 1급반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아니면은 2급반을 좀 더 살펴보고 싶으세요? 다음 주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6월 달에 자격 시험이 있단 말이죠. 자격 시험을 한 23일 정도에 보려고 하는데 6월 23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자격 시험은 6월 23일. 다음 주 계획은 1급반 리뷰. 이게 대해서 일단 요 정도 하시고 또 우리 밥 먹고 나서 같이 모인 다음에 또 나눌 수 있는 걸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의 주님, 5월 마지막 주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상담이 지속되고 있고 또 상담을 앞으로 계속 또 이어나가고 있사오니 우리가 도울 사람들 또 돕게 될 사람들 생각하며 더 주님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배운 내용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또 모든 것이 살이 되고 피가 돼서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